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깜짝이야. 하트 체인 스웨터를 뜨고 있고요. 목 부분 겹단을 먼저 떠보려고 해요. 그래서 목 부분 겹단 이만큼 떴고 이제 곧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제가 겹단을 처음 떠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다들 어떤 경로로 뜨개를 시작하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뜨개 옷을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때 엄마가 엄청 많이 보던 책이 아직도 저희 집에 있을 정도로 엄마가 그 책을 굉장히 아꼈고, 제가 엄마 쪽 식구들 중에 첫 아이, 여자아이였어서 엄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가족들이랑 놀러도 많이 가고, 이제 제가 조금씩 크면서 그 옷이 안 맞으면 저 이제 사촌 동생들에게도 그 옷이 물려줬는데, 안타깝게도 그 옷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정말 아쉬워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엄마의 영향이 저는 엄청 컸고, 그렇게 유년 시절엔 사실 별로 뜨개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해봤자 기술 가정 시간, 그 가정 시간에 뜨개질 조금 하고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예전에는 성질머리가 못 돼가지고 실이 한번 엉키거나 꼬이면 그거를 다시 풀기가 너무 싫어서 그 이후로는 뜨개질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잘하는데 왜 난 뜨개질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뜨개를 시작하기 전에 대학교 2학년쯤, 대학교 3학년쯤 이제 남자친구랑 커플 목도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플 목도리를 다이소 실로 처음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꽤나 그 목도리가 예쁘게 잘 완성이 돼서 남자친구는 아직도 그 목도리를 착용하고 있고요. 정말 본격적으로 뜨개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다른 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바늘 이야기 김대리님 영상을 보고 난 이후였습니다. 따단. 바늘 이야기 김대리님 영상 어떤 거였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의 첫 그 대바늘 의류에 관심을 갖게 해준 패션하란 한불로 브이넥 니트 만드는 영상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 실 하나로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사실 그 전에 뭔가 코바늘로 사부작사부작 뭔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코바늘 티코스터 만드는 거였나? 그거를 보고 이제 티코스터를 만들고, 코바늘 막 체커보드 숄더백 이런 것도 유튜브 공개 영상을 보면서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제 꽤나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취미도 정말 많았고, 거쳐간 취미로 뭐가 있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피아노도 하고 싶어 했고, 기타도 배우고 싶어 했고, 뜨개질도 좋아했고, 예전에 십자수도 한창 열심히 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그런 짧고 굵게 했던 취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뭐 비즈 팔찌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드럼도 잠깐 배웠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뭔가에 쉽게 질려서 1년을 못 갔던 것 같아요. 모든 취미 생활이. 근데 이제 뜨개질은 예외. 뜨개질은 제가 흥미를 느낀 이후부터 한 4년? 4년째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왜 다른 취미들과 다른 점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일단 취미로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그 취미에 공을 많이 들여요. 뭐 예를 들면 악보를 막 이것저것 여러 개 산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물품을 막 산다거나. 근데 이제 다른 것들, 특히 음악 관련된 것들은 우쿨렐레도 한창 연습했었구나. 하여튼간 그 음악 관련된 것들은 제가 정말 이만큼의 노력을 들면 되게 잘해 보여요. 근데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잘하게 되려면 요만큼의 노력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한 요만큼에서 정말 잘해 보이는 딱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되게 이거에 이제 막 흥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배울까 싶으면 너무 어려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들을 내가 바라진 않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버리니까 좀 힘들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역지저지 뜨개까지 저의 취미 활동에 발이 닿았는데, 이제 뜨개질은 하고 나면 어쨌든 완성품이 내 손에 쥐어지잖아요. 이게 잘했든 못했든. 근데 초반에는 너무 열정이 넘치는 거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게 또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사실은 많았어요. 초반에는 나는 왜 이따구로밖에 못 만들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의 모두 아마 모두의 선생님일 거예요. 바늘 이야기 유튜브 선생님, 바늘 이야기 김대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늘 이야기 김대리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만들어 보니까 어머, 이런 게 내 손에서 만들어졌다고, 이런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제가 최근에 김대리님 그 발행하신 책을 샀어요. 그 뭐 책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 책을 샀는데, 그 책에 저의 마음을 이렇게 궁하게 와닿았던 구절이 뭐였냐면, 뜨개는 안뜨기 겉뜨기로 모든 모양을 만든다. 약간 그 0과 1, 뭔가 0과 1의 미로가 보여, 뭐 하여튼 그런 0과 1처럼 겉뜨기 안뜨기로 이게 완성이 된다, 이런 걸 보고 이 사람 정말 뜨개의 본질을 엄청 멋지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다, 역시 우리 모두의 뜨개 선생님답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첫 번째가 제가 뜨개질 할 때 뭔가를 보지 않으면 뜨개를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뜨개는 아시겠지만 우리는 눈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편물을 계속 오래 보다 보면 그냥 듣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 근데 제가 좋아하는 뜨개 유튜버 분들은 보통 이제 자막을 다시더라고. 자막을 달면 뭐다? 뜨개질을 하면서 못 본다. 나는 이 사람의 뜨개 과정과 이런 뜨개 편물의 기록들, 이 사람의 잡담,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싶어. 너무 말주변이 좋으셔. 근데 이게 자막이라 내가 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뭔가 뜨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잡담도 나누고 다들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 플러스 이제 뜨개 편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백색 소음 같은 걸로 이제 제 영상을 들으면 그냥 옆에서 누가 이렇게 주저주저 말하면 자꾸 뜨고, 뭔지 아시죠? 근데 이제 영상 틀어놓고 옆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저는 이제 데이식스를 좋아해요. 데이식스 노래 같은 거 이제 들으면서 영상 들고 데이식스 노래 듣고 이제 뜨개질 하면 도파민 너무나도 행복한 뜨개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일단 저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어쨌든 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해보자면,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 와중에 뜨개에 이제 거의 정착을 하게 되었고, 뜨개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나 이쯤 되면 제법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데 어머, 이 도안 어떻게 읽는 거야? 나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많고요. 제 나름대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비뜨개인데 내 편물 보면 이거 뜬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뽕차는 거 뭔지 아시죠? 내가 떴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해요. 내가 뜬 편물이 아닌 그냥 기성복인데 입고 갔더니 이거 너가 뜬 거야? 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뜨개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비뜨개인들은 이거 내가 뜬 건지 아니면 산 건지 구분 못 하더라고. 그만큼 제가 잘 이제 실력이 상승했다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안 나가네. 원래 문념무상으로 뜨면 진도가 잘 나가거든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드라마를 이제 틀어놓고 무한 메리아스 뜨기가 아니라면 사실 뭔가를 보면서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런 아란무늬 이렇게 담뿍 들어가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힘들어. 사람이 멀티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혹시 다들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만 얘기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게 정말 많은데, 지금 빠져있는 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데이식스에 아주 퐁당 빠져버려 있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최근에 데이식스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 또한 이제 오래된 데이식스 팬은 아니고, 이제 웰컴 투 더 쇼를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퇴근길에 듣고 있었어요. 퇴근길에 막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데이식스 노래가 나왔네, 이렇게. 데이식스 그 정도 좋아는 했어. 근데 이제 누가 물어볼 때 너 누구 제일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데이식스라는 말은 안 나왔어, 사실. 너 뭐 누구 좋아하고 누구 좋아해, 근데 막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 이런 정도. 근데 이제 그 웰컴 투 더 쇼를 이제 집에 가면서 듣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노래를 집 가는 길에 5번을 연속으로 들어버렸어요. 이젠 혼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가사도 난 너무 좋았어. 왜냐면 데이식스 되게 오랜만에 컴백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가사를 이제 시작과 동시에 질러버리네. 제법 멋있는 걸 하고, 막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도 너무 멋있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듣고 데이식스에 완전히 꽂혀버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다. 데이식스 예전부터도 사실 좋아는 했어. 예전부터도 좋아했지. 어필하고 싶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맞아요, 어필하고 싶어서. 왜냐면 예전부터 좋아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라이트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죠. 뭔지 알죠? 그래서 데이식스를 좋아하고, 또 저는 되게 베이킹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 투잡을 하고 있어요. 저의 본업이 있고 퇴근 후 주 3일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요즘 좀 스트레스긴 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결혼 준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없는 시간 쪽에서 데이식스 영상도 봐야 돼, 본업도 해야 돼, 알바도 해야 돼, 막 다이어트도 해야 돼, 뜨개도 해야 돼, 막 결혼 준비도 해야 돼. 너무 바쁘다 현대 사회인 거죠. 근데 좀 욕심이 많아서 뭐 하나 포기를 못해요. 지금도 봐봐요. 지금 영상 찍는 거 보면 일을 벌리고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재밌는 걸 어떡해요, 그쵸?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사실 제가 올릴지 안 올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15분 동안 끊임없이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사실 전 몰랐어요. 나 이렇게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제법인데? 이렇게. 사실 굉장한 내향형 사람이거든요. 원래 내향형은 집에 있으면 이렇게 뭔가 파워가 좀 생겨요. 밖에 나가면 아무 말도 못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주저리 말도 하고 그런 거죠. 좀 궁금해요. 뜨개질 하시는 분들, 이제 만나서 뜨개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원래 남들이랑 대화하면서 뜨개질 잘 못해요. 왜냐면 집중이 안 되거든. 이제 들으면서 뜨개질 하는 건 이렇게 일방적인 것만 가능해요.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봐봐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 제가 말할 때 못해요. 근데 남이 말을 하는데 이걸 경청한다? 그럼 못해요. 저 만약에 드라마를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다가 하면서 이렇게 돌려봐야 돼. 그래서 뭔지 알죠? 멀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막 만나서 뜨개질도 하고 하신다는데 저도 당근에 그런 커뮤니티 들어가 있거든요. 당근에서 동네 뜨개 모임 이런 거 가입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왜냐면 뜨개질을 사실 혼자 하는 게 가장 재밌거든요. 아직 내가 그런데 안 나가봐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왜냐면은 뜨개질 하는데 남들 뭐 뜨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그냥 딱 그 정도예요. 남들 뭐 뜨는지 궁금하다. 배터리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저리 혼자 말하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다들 요즘 어떤 뜨개질 하는지, 어떤 실이 좋은지, 뭐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뭐 하는지, 아니면 사실 뜨개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뜨개에 관심이 생긴 분들은 어떤 경로로 요즘은 뜨개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만약에 다음에 영상을 또 찍는다면 그때는 겹단 마무리까지 해 있는 상태로 몸통을 킵 고잉 해보려고 해요. 뭔지 아시죠? 왜냐면 겹단 제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겹단 하는 것까지 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오늘은 이만큼 떴어요. 이제 딱 접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다음에 봐요.